네. 네. 자, 그러면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새 톤 멋있습니다. 아, 예. 뭐죠? 무슨 컨셉이죠, 그거는?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아, 예쁘게 보이고 싶습니다. 청룡 컨셉이라고. 아, 청룡 컨셉입니다. 예, 예. 이런 노력들 김프로님 혹시 안 하실까요?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께 조금이라도 좀 이쁘게 보이고 싶은. 예쁘게. 요요. 뭐예요? 그 뭐예요? 좋은 거라던데. 아, 그럼 저거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뭐죠? 그 하트에 그 다리 두 개 달린 거?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런 거 몰라. 네, 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 뉴스 3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 그렇죠? 뉴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뉴스 3은 뉴스 3개인데 네. 거기 막 딸려 있는 것들이 그냥 막 붙어가지고 거의 한 뉴스 한 뉴스 10 10개 같은 3이구나. 예, 거의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뉴욕 증시는 오늘은 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까요? 오늘은 아마 다우 아닐까요? 맞췄습니다. 네, 다우. 예,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다우조선스는 0.3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76% 하락했고 S&P 500은 마이너스 0.06%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돌아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올해 들어 7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얼마 좋아. 미국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하고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과 순이익이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반영돼서 미리 올랐던 측면도 좀 있었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이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주가는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그 거멍치라고 대만 분석가인데 고잉씨. 예. 예, 거의 그 애플의 내부자 비슷하게 좀 평가를 받는 네네.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애플 출하량이 한 전년보다 한 15%가량 줄어들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애플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GM도 7% 서프라이즈 이상 나왔다며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의외로 잘 나왔습니다. 그 바로 첫 번째 뉴스로 가면요, 대주주 자사주 악용 막고 자사주 활용 계획을 미리 공시한다. 이거 한국 뉴스인데 그 전에 중국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직접 주가 관리에 나섰습니다. 일본하고 한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도 그걸 한다 그러는데 그래요? 여기는 기업을 관리할 때 국유 기업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전체 시가총액의 한 40% 정도가 국유 기업인데, 그러면은 여기 국유 기업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들 있잖아요. 페트로 차이나라든지 그렇죠. 마오타이, 차이나 모바일 이런 기업들이 다 국유 기업이거든요. 마오타이가 국유예요? 저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저도 그 지분 구조까지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분 구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나라에서 술을 만들어 판단 말이에요? 근데 뭔들. 하긴 옛날에 우리도 담배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마오타이 요즘은 약간 인기가 시더라고. 아, 그래요? 요즘에는 양아대곡이라고. 아, 또 그렇게 또 왜? 사적 친분을 또 사적 친분이 아니죠. 네. 얼마나 많이 양화되고 그 우리나라 수입하는 네. 업자분이시죠? 그렇죠. 네, 그분이 또 우리 김프로님 친구입니다. 네, 중국 8대 명주, 8대 명주, 5대 명주, 3대 명주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8번째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8대 명주. 예, 중국 국무원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국유 기업이면은 국무원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라는 거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지분율과 자사주 매입을 조속히 늘리고 기대감을 안정시키고 현금 배당금을 늘려서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하는 등 시장 제한적인 수단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 이걸 기준으로 비즈니스 리더를 평가할 거다. 승진시킨다는 거죠. CEO 날려버린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잘하면 더 큰 회사로 보내고 예. 잘못하면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네, 주가 관리 제대로 하면은 승진시켜 줄 거고, 네. 주가 관리 제대로 안 되면 날려버릴 거다라는 좀 직접적인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오타이는 진짜 국유 기업이 맞는 모양이네요. 예, 네. 저도 지금 검색해봤는데 국유 기업이 네. 맞다고 그 나오네요. 양화대교 아니고요,
하대곡. 대곡. 아, 저 넬로 있네. 양화대곡 하이볼 맛있다. 딱 나오네. 아, 양하대곡으로 하이볼을 해서 먹어요. 요즘 다 하이볼이 돼서요. 하이볼 젊은 여성분들이 하이볼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오늘 그 뉴스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중요한 뉴스가 많아서 위스키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와인은 완전 박살났어요. 엄청 줄었죠. 예. 아, 와인은 박살나고 예, 근데 재고가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떨이 해야 될 가능성이 와인을 예. 한국 우리 소비자 한국 분들이 와이너리 많이 샀죠. 한국 사람들의 트렌드 따라가기가 아마 외국 기업들도 힘들 거예요. 정용진 씨도 와이너리 샀지 않았어요? 정용진 네. 예, 샀습니다. 샀어요. 한 3천억 정도 될 쉐이퍼 샀고, 근데 굳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세계에서 얼마 전에 위스키 사업을 그 사업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와인은 이제 큰 와인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타필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 술 사업 쪽은 조금 엇박자를 타고 있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이제 있습니다. 위스키 대세군요 지금은. 그 위스키 중에서도 하이볼이 대세다 보니까 네. 하이볼은 그 되게 비싼 위스키로는 잘 안 해요. 그렇죠. 진빈 뭐 이런 걸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수입 양은 늘었는데 수입 단가는 좀 떨어졌어요. 아, 그걸 통해서도 이제 위스키 중에서도 좀 저가 위스키가 좀 판매가 돼.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아닌데. 그 기업 bin류업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장사 2,659개 중에 41.82%, 1,112개가 PBR 1배 이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중에서 이제 자사주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인적 분할로 자사주에 신주 배정하는 게 금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게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시행령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좀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어쨌든 그냥 인적 분할, 우리나라에서 인적 분할에 지주사 만든다 그러면은 그냥 대주주 지분율 올리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 쪼개고 지주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대주주들이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자사주가 또 쓰이는 것들 한 단계 더 거치는 건데 내용은 복잡한데 그냥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지분율 한 2배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자사주 마법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그 저기가 명확하지, 그러니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뭐 대표적인 그 어떤 이것도 뭐 맨날 얘기하는 그 상속세 그런 얘기예요. 그냥 있는 거에서 상속하려 그러면 지분 절반 세금 내고 나면은 뭐 지배력 잃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주사 전환하고 자사주 마법 부려갖고 지분율 2배로 튀기면 그럼 절반 상속세 내고도 이게 뭐 지배력 유지하고. 유지되지 않냐 뭐 이런 네. 걸로 맨날 써먹던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는 좀 안 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들은 빠졌어요. 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까지 강제하진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자사주 가지고 그렇게 대주주 지배력 높이고 그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자사주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전략적 투자를 할 때 자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수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자사주 수합은 대부분 또 대주주 백기사 용도로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 이상 되면은 이사회가 비중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사업 보고서의 보유 사유와 추가 매입 계획, 소각 매각 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성 신양, 조광 피역 이런 데는 전체 발행 주식 중에 자사주, 그러니까 자기 주식으로 그냥 들고 있는 비중이 일성신약은 47%, 조광피역은 46%예요. 뭐하러 그럼 상장을 절반을 해요? 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전체 주식 중에 대주주가 예를 들어 주식을 10%만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절반을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으로 사버리면 유통 주식은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지분율 10%지만 20% 효과를 볼 수 있죠.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다 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20%가 아니라 그냥 그것까지 포함하면 50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거지 뭐. 그렇죠. 뭐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경우가 꽤 많죠. 근데 굳이 상장을 유지할 이유가 뭐지 그러면? 그냥 다 상장 폐지해가지고 그냥. 상장 폐지하려면 또 그 나머지 돈 드니까? 개인 주식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식을 네. 너무 싸니까. 이거보단 올라가겠지. 그 조피가 그 유명한 그 주식농부 그분이 갖고 있는 거거든.
그죠. 조간피역은 굉장히 유명하죠. 일성신약도 유명해요. 저평가 주식이라 어. 적정 가치의 절반만 가도 2배 이상 먹는다. 뭐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고. 그게 이제 항상 함정이야. 고래 사 전혀 안 움직여. 예. 그리고서 이제 계속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적정 배분을 요구를 하는 거죠. 주주 제한을 통해서. 근데 이런 데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네. 기관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 어차피 안 갈 주식. 오버행이니까. 뭐 어차피 안 갈 주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다고 행동주의가 잘 먹히는 회사들도 아니에요.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조항피역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기 공장인가 땅이 그 익산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관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가는 도시가 익산이거든. 국민연금이 거기 있잖아. 국민연금이 거기 네, 있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가는 길에 야 저기가 좁힌데, 응? 근데 그래서 손이 안 나가지. 바로 앞에 있지만 저 회사는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 많이 있어요. 좀 먼저 한번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PBR 3배 이하인 회사들이 왜 PBR 3배 이하인지 0.3배. 0.3배. 예. 네. 세 배면 예. 0.3배. 예.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진짜 막 땅이 막 어마어마하고 막 그런 회사들 엄청 많습니다. 네. 어떤 회사 막 나무가 그냥 막 회사 기업 가치보다 더 많은 나무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회사 나무가? 재밌는 회사도 많습니다. 아니면 막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애플, 테슬라 주식 엄청 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면세점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이 13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2.7%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좀 지나면은 면세점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25조 원 가던 게 지금은 13조 원으로 줄었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매출이 왜 그렇게 줄었는지를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보면은 코로나19 기간이나 그거 조금 지났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안 왔잖아요. 네. 그때 따이공들은 왔었어요. 그러니까 따이공들 와서 사가니까 따이공들 100개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지원금을 엄청 많이 줬습니다. 그럼 전체 매출의 거의 한 20% 이상을 따이공들 리베이트를 이렇게 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코로나19가 중국이 좀 늦게 풀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따이공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리베이트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줄였거든요. 근데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따이공도 리베이트 안 주니까 안 오고 중국인 관광객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면세점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면세점은 그 원래 그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을 이제 면세품으로 하는 게 면세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면세점은 그냥 중국 시장으로 가는 유통망 역할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세점 매출이 가장 많았던 2019년에 그 면세점 전체 매출의 80~90%가 중국이었어요. 그럼 관광객의 80~90%가 중국이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다들 그 이상하다고 다들 얘기는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다 직접 가서 팔면 되지 왜 굳이 한국 면세점을 쿠션 치고 들어가서 파나?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양방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별로 없어진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 직접 중국에 진출하게 되는 게 있고, 그럼 국내 면세점은 굳이 유통상의 역할을 국내 면세점이 그 유통망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원래 이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전혀 아닌 모습으로 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라면세점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면세점 부분만 살펴보시면은 이게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이게 상반기는 흑자인데 하반기는 적자잖아요. 네. 이게 상반기는 공항면세점 임대료를 좀 낮춰줬었어요. 근데 그걸 정상화하니까 이제 바로 적자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 신라면세점은 이제 호텔 신라의 한 사업부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사실 롯데면세점 이런 데들도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다 적자 났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의외의 뉴스가 하나 또 발표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중기벤처부에서 중소기업 수출 동향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수출 부분에서
수출 품목 1위가 뭔지 아세요?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 1위? 예. 지금 이 얘기하는 게 힌트죠. 화장품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안 되고 화장품 판매를 많이 하던 면세점이 안 좋고 우리는 전체 화장품이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아모레퍼시픽 발표되는데 거의 영업이익 40% 날라갔거든요. 날라갔다는 게 없어졌다고요? 네, 반토막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이 중국을 대상으로 면세점 매출 기준으로 해서 되게 많이 판매하고 있던 대형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오히려 그 중소형사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뭐 화장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OEM, ODM 업체들 그게 뭐 인디 브랜드로 해가지고 막 주가 사상 최고치 막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올영으로 엄청 팔더라고. 아, 올리브영. 올리브영으로도 많이 팔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엄청 팔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수출 실적으로 달라지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 구조가 아예 변해버렸습니다. 그 산업 구조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면세점 실적은 이렇게 날아간 게 된 거고 그쪽이 아닌 거는 언제 저렇게 됐지 싶을 정도로 중소기업 전체 품목 매출 1위가 화장품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외의 품목이었고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미국, 일본, 베트남 수출국으로 다변화가 되면서 된 게 하나 있고요. 중국 소식 연이어서 하나 전해드리면은 네. 알리익스프레스가 오는 3월 말까지 K 베뉴 입점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한국 회사가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그 커머스 업체에 입점하게 되면 거기서 수수료 내거든요. 10에서 한 20%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백화점으로 따지면은 거기 뭐 임대료 내는 것처럼 네. 입점 수수료. 예, 거기에 이제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걸 한 3월 말까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판매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굳이 안 올릴 이유가 없지. 뭐 팔리면 다 남는 건데. 여기 뭐 국내 플랫폼에서 팔리게 되면 수수료 10% 20% 내야 되는데 네. 알리에서 팔리게 되면 안 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3월 말까지는. 그럼 안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알리 가면 거의 명품관 수준 아니야? 알리에 그렇죠. 메드 인 코리아 들어간 명품관이지 뭐 그거.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게 뭐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요.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플랫폼 관련한 법 이런 거에도 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치열하게 그러니까 독과점이 시장에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논의를 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라는 부분들도 온라인 플랫폼은 제가 언제 한번 뉴스를 따로 준비를 할게요. 이게 뭐 뉴스 3 아니더라도 네. 이게 어떤 논쟁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준비하기로. 근데 올영에서 히트하는 그 인디 브랜드 그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아마존에서 짝퉁이 엄청 돌아다닌다는데. 아마존에서? 네. 아, 그래요? 중국산 짝퉁이. 아, 그 중국산 정도로 짝퉁이? 인기가 좋대요. 지금. 제가 이거 미국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전화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중소 브랜드들을 찾는다 이거죠? 올영 뭐 장난 아니라니까. 네, 온라인으로. 근데 중국 짝퉁 이런 거 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빨리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그 우티 블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티 블랙을 사람들이 잘 모를 건데 카카오 택시 블랙 같은 거죠? 예, 그런 건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특이한 상품이었는데 네. 이게 우티 블랙은 뭐냐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블랙은 그냥 비싼 택시잖아요. 네. 우티 블랙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요 그 대상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법인용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의전 차량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을 지향을 했습니다. 요게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예전에 타다 금지법을 만들게 되면서 그러면은 스타트업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 그래가지고 타입 1, 타입 2, 타입 3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졌던 라이센스가 타입 1이라는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택시 면허는 없지만 어떤 혁신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인정해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그러니까 우버하고 티모빌리티가 합쳐서 우티하고 붙여서 만든 게 우티 블랙인데, 그러니까 우버랑 티모바일이 합친 게 우티군요. 예. 거기다가 스타트업이 타입 1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그 면허를 가지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그 택시에서 고객을 차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택시에서 고객을 차별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기네는 타겟이 외국인이고 기업 의전용, 그러니까 비법 법인용 의전 차량이라 되게 비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일반 손님은 아예 안 받겠습니다 할 수는 없다고요. 아 누구든 돈 내면 탈 수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타겟을 그렇게 잡고 있고 라이센스는 그 나라에서 허용해 준 그걸로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택시 회사들이 반발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서비스를 접기로 했습니다. 또.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레인폰 컴퍼니라는 회사가 이제 타이번 플랫폼 업체인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네들은 이거 서비스 받아가지고 전체 차량이 지금 타입 1 하고 있는 데가 회사가 3개인데 3개 다 해봐야 500대고 지금 여기서 그 블랙에다가 투입한 차량은 10대라는 거예요. 10대. 10대를 좀 의전 차량용, 법인 의전 차량, 그 대충 어떤 차량인지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그쵸. 네.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그런지도 되고. 근데 이게 차별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누군 안 돼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가 노리고 있는 시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택시 회사들 쪽에서 여기서 이제 그 뭐 계속 그 항의 전화하고 민원 전화 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토부에서도 그 국토부에서 공시업 뭐라고 했더라.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국토부 쪽에서 약간의 좀 제한적인 그 내용을 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서비스를 접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택시. 그러니까 택시 비스무리한 사업에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 서비스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법 지키려고 계속 하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게 그 중국 경제하고 미국 경제가 있을 때 이걸 꼭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약간 그 취재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정부의 간섭이 많은 지역에서는 혁신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간섭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혁신이라는 게 일어나면 기존 시장하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는 이 충돌이 나는 지역에서 정부를 압박해서 정부가 혁신을 밟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정말 이렇게 후진국일 때는 뭔가 혁신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끌어와서 이 시장을 확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시장에서 혁신이 나타나서 더 좋은 서비스로 밀고 들어왔을 때 이 시장 플레이어들이 정부를 통해서 그 혁신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부 간섭 표니까 그렇지 그게. 그렇죠. 근데 정부가 그 시장을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는 나라일수록 여기서 압박을 했을 때 정부가 안 움직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가 도태가 되는 경우는 플레이어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를 보면서 좀 불안하다고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제에 대한 책임을 정부한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정부가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거에 대한 부담을 계속적으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그리고 이게 안 좋아질 때마다 이제 정부 탓을 하게 되는데 지금 택시 쪽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전국의 택시 기사가 11.9%가 감소하고 법인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30%가 감소를 했어요. 그만큼 택시 쪽이 좀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택시 쪽이 힘들 때 신규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은 택시 쪽에서 그거를 어느 쪽으로 화살을 돌리겠느냐라고 네. 하면 혁신 서비스 업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악마화되고 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 뉴스를 좀 택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혁신 기업들 나와가지고 그 어떻게 기존의 체제를 약간 그 혁신적으로 바꿔보려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시도들이 다 좌절되잖아요. 뭐 변호사 그 온라인 변호사 하는 것도 그렇고 네. 또 뭐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중개사 쪽도 그렇고. 기존의 뭐 질서를 좀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한번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으나 제도적으로도 또 그걸 계속 받쳐주다 보면 새로운 혁신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 하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쭉 하면은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정프로는
저요? 네. 저는 그냥 이쪽도 다 이렇게 싹싹.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전달해드리는 통로죠, 통로. 아, 시사 프로라더니 역시 딱 균형 감각이 네, 정무 감각 탁월하죠. 미끌미끌해. 기름 장어 다 됐습니다. 네.